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어제 그 수입차 8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나서 리스에 관해서 영상을 하나를 찍었는데, 그 리스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견적이란 이렇게 받는 게 좋다라고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너무 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 이제 임직원들이 이 영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각본을 짜놓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자유롭지 못하죠. 누군가가 제가 이제 커리큘럼 짜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서는 뭐 이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라는 어떠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첨가가 돼요.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난 어떠한 설명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리스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수많은 자동차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구입법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것이냐? 참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사실상 우리가 수입차를 구입을 하던 국산차를 구입을 하던 이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건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김이사가 바라보는 소비자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분과, 또 본인이 처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분과, 돈은 조금 부족하나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으니 조금 오버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각기 다른 설명들을 해드려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맨 세 번째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오버된 모델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 월 납입료를 낮춰야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카푸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누구나 다 카푸어가 될 수 있고 김이사 또한 그 카푸어를 건너 넘어온 세대죠. 그렇죠. 타고 싶죠. 사고 싶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오바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빡빡하게 설정을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차라리 높은 할부금을 내는 게 100번 득입니다. 자, 우리가 리스로 차량을 구입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월 납입료를 봤을 때는 할부보다 월 납입료가 저렴하죠. 그러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현금 또는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달리 리스라는 것은 잔존 가치라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잔존 가치라는 말을 안 쓰고 유예금이라는 말을 썼었죠.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이 유예금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예는 잔존이다. 그래서 이 리스의 잔존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 이용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이 남아있는 잔존 가치에 남아있는 금액만큼을 리스사에 입금을 해야 이 차량을 우리 소비자 고객님의 품으로 완벽하게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명의가 리스사에서 고객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사님 차라리 처음부터 이용자 명의로 리스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죠. 이용자 명의로 이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용자 명의로 가져가게 되면 재산세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죠. 왜? 고가의 차량을 내 소유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반에 따른 모든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리스라는 것은 목적, 타겟 자체가 절세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소비자의 유형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리스를 생각하셨다고 하면 절세의 타켓을 맞추신 상태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절세를 목적으로 리스를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알아보시다 보면 그러면 프로모션은 이렇게 되게 되죠. 내가 절세하는 법은 알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 조건의 형태의 견적을 쭉 받아봤더니 나에게 맞는 것은 뭐 30대 30 또는 뭐 40대 40 또는 뭐 45에 45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보증금과 잔존 가치를 맞춰서 내가 나중에 이용 기간이 끝났을 때 인수해서 되팔게 되면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부분, 이게 이제 소비자 첫 번째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리스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는데, 리스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모션이 얼마가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스 조건에서는 이 리스사가 가지고 있는 약정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거나 엑시트를 뭔가 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리스 견적을 비딩한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회원님들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1차적으로 매장에 가서 견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 매장에서는 월 납입료가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하죠. 뭔가 좀 더 알아보면 뭔가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막연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게 되고 네이버 블로그를 뒤지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광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투명하게 그러면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을까?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에 제 왼손 손모가지 겁니다. 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월 납입료는 분명히 딜러가,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견적을 받은 견적이 월 납입료는 월등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이사의 견적을 딱 받는 순간 김이사님 거는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게 됩니다. 이사님, 월 납입료가 제가 전자에 받은 건 얼마고 지금 김이사님이 주신 건 얼만데 이게 더 저렴하게는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죠. 이때 김이사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회원님께 받으신 견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다들 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자신 있게 그 견적을 확 줘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소비자 패턴, 소비자 유형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분들은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100% 나중에 이 차량을 인수하거나 중간에 인수해서 이 차량을 팔고 또 리스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 총 합을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이 차량을 리스를 발생시켜서 총 지출하게 되는 지출 금액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셔야죠. 그러면 이 영업사원님들이 준 가장 저렴하게 보이는 이 리스사의 총 지출하게 되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와 김이사가 준 견적을 총 계산해 보면 김이사께 월등히 저렴합니다. 많게는 몇백, 거의 천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월 납입료가 싸다고 해서 그 리스가 정말 싼 조건의 견적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아닙니다. 그러니 잔존가치 무조건 높여놓고 월 리스료 싸게 가져가는 부분을 좋다라고 하고 계약하시는 거는 김이사는 말리고 싶어요. 실제로 김이사는 많은 딜러사에, 전국에 있는 많은 딜러사에 김이사가 제휴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의 견적서를 매달 초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견적 프로그램 중에 그렇게 싸게 보이는 견적 프로그램도 김이사가 제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금융사들 거를 전부 배포를 해주고 장단점을 다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이럴 때 쓰고 이건 이럴 때 쓰고 이건 이럴 때 써라 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배포를 쫙 해줘요. 그러면 많은 딜러사에서 이 배포받은 견적기를 가지고 고객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이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견적은 이런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견적은 이런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견적서는 이런 사람한테 주면 좋다라고 안내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딜러에게. 딜러들이 김이사한테 교육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리스 견적, 장기 렌트 견적에 대해서. 자, 무조건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프로모션 따지는 친구에게는 어떤 견적을 주면 바로 계약을 하고 빨리 뭔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월 리스료가 싼 견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견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 견적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오냐? 리스사, 각각의 리스사들마다 매월 수정해서 매월 김이사한테 배포를 해주면 김이사가 이거를 전국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리스사는 실질적으로 영업사원들이 팔 수가 없어요. 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상태에 남들보다 월 납입료가 비싼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적을 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영업사원들은 첫 번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월 납입료가 무조건 싸 보이는 리스사의 견적입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잔존가치를 많이 주고 크게 주는 리스사의 견적이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리스사의 견적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월 납입료에 낚여서 굉장히 안 좋은 약정의 정책을 갖고 있는 리스사의 견적을 안내받았고 받았구나. 그러면 과연 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줄 차야 되는 이 나쁜 조건의 나쁜 약정 정책을 갖고 있는 이 견적으로 내가 리스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돈을 모으거나 좀 더 기다렸다가 능력이 됐을 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리스사의 조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굉장히 심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김이사가 이 정도 카페 회원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리스 문의에 이런 그냥 단순히 월 리스료만 싸 보이는 견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이 전시장 터져나갑니다. 그러나 2년, 3년 후가 되면 이 전시장이 비어져요. 왜? 다 사기당한 기분일 거니까. 엑시트 할 때 또다시 김이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엑시트를 할 때 김이사 쪽으로 오줌도 안 싸, 김이사만 지나가면 침 뱉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 리스사의 조건들이고 리스사의 견적대입니다. 따라서 김이사는 계약 한 건, 두 건, 100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다시 김이사랑 만날 수 있고 또다시 김이사에게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기분 좋고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리스사의 견적만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 저 놀아도 돈 벌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국의 딜러사에 저의 견적기가 배포가 되어 있고 이 수많은 친구들이 제 견적기를 통해서 이 차량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김이사는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가끔 때로는 회원님들이 그러세요. 계약 진행하시면서 김이사님이 이런 견적으로 하시게 되면 남는 게 있으십니까? 왜? 영업사원들이 그래요. 제 견적을 딱 갖다 영업사원한테 보여주면 이 견적으로는 저는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견적기의 원청, 즉 견적기에 아무런 수수료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물며 딜러들한테 받고 있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순수 수수료 빵인 견적을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딜러들은 일정 부분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견적기가 빵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견적을 내어드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견적을 보는 순간 이 견적은 이길 수가 없는 견적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견적을 원하시면 이 견적을 준 곳에 가서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게 되죠. 처음엔 김이사를 의심했다가 그러한 얘기를 영업사원한테 들었을 때, 또는 누군가한테, 견적을 주는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김이사가 정말 좋은 견적을 준 거구나 라고 인식들을 하시고 다시 연락을 주셔서 김이사하고 거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출고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자, 리스는 리스의 개념, 원론, 어떠한 이런 부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믿고 김이사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 또 뭔가 한번 믿어보자. 그래, 나는 바쁘고 정신없고 시간도 없고 누군가한테 맡기고 한번 편안하게 한번 뭔가 진행해보고 싶다. 그리고도 눈탱이 안 맞고 프로모션 좋게, 리스 견적 조건도 좋게, 모든 조건을 다 좋게 하고 진행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카페에 글을 보고 제발 정회원이 되신 분들만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이사는 항상 바쁘다고 말씀을 드리죠. 회원이 아니시고 김이사의 글 또는 영상들을 보지 않고 문의 주신 분들은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김이사가 준 견적, 김이사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준 견적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싹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좋은 견적인지 나쁜 견적인지 알지도 못해. 리스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 원론도 몰라. 이게 내가 보증금이 돈을 되돌려받는 건지 선납금이 돈을 되돌려받는 건지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월 납입료만 생각하고 리스 견적을 비딩합니다. 과연 이게 좋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저는요 이거를 인수를 꼭 할 거기 때문에요. 무조건 월 납입료가 싸는 게 좋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합계를 따지시라고. 인수를 할 거면 내가 맨 마지막까지 지출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강한 어투로 말을 하냐면, 돈이 없어서 월 납입료를 싸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또 인수를 한대.
바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 제발 리스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리스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고 리스 조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제발 좀 따져보시고 결정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스는 월 납입료가 좋은 게 좋은 조건의 리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이며 내가 이 차량을 어떻게 해야지 맨 마지막까지 내가 득을 볼 수 있는지를 꼭 제발 좀 따져보시고 리스 견적으로 리스 조건을 받으시고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잔소리죠. 이 리스 견적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차 이쪽 이거 아우디고 그죠? 포르쉐 벤츠 있고 있고 지금 밖에는 GLE 450과 X7 저 차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리스예요. 전부 다 리스고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반은 저희 법인거래처 이미 김이사랑 오랜 기간 지금 계속 리스 수입차를 구입하시거나 국산차를 구입하시거나 할 때 김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반은 이제 저희 회원님들 차인데 결국은 오랜 기간 김이사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견적도 받아보시라고 제가 막 권해드려요. 왜냐면 조금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뻔히 알잖아요. 제가 이거 9년차 하고 있고 9년차 직접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직접 다 상담하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몇 마디 단어만 딱 내뱉으면 이분이 나를 지금 믿고 지금 있는 건지 못 믿고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직접 방문하셔서 받아보세요 또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받아보시고 저렇게도 받아보십시오 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 받아보시죠. 왜? 나를 못 믿으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또 다 계산해 보십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또 그럼 결국은 내가 시간 낭비만 했구나. 그냥 김이사만 믿고 그냥 했으면 벌써 차 받고 다 했는데 내가 몇 개월을 또 이렇게 또 허비를 했네 라고들 판단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뭐해라 아무리 종교 집단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견적 가지고 비딩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진실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쪽에서 리스 진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약천지가 끝난 다음에 엑시트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개거품 멀고 가갖고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길어지면 영상이 길다고 자꾸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내용인데 짧게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 그럼 견적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견적만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저희 카페 보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 견적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다들 그거 들고 또 매장 가잖아. 견적 달라고. 그럼 그분들이 줘요? 못 주잖아. 못 믿을 거면서 뭘 견적만 보여주면 끝나.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리스는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